목이 조여오는데, 숨도 못 쉬는데. 그 손이 풀리는 순간 들린 말이 이겁니다. 쓰다 버릴 때는 버려지는 법도 배워야지. 이 대사 한마디가 이 드라마 전체를 뒤집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살기 위한 분노로 눈빛이 바뀌는 그 찰나. 최윤아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우선 이 드라마가 어떤 판 위에서 돌아가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무대는 아델그룹이라는 거대 재벌 기업입니다. 보석 감정, 미술품 거래, 바이오 사업까지 손 안 뻗은 곳이 없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 그룹 안에 지금 3개의 칼이 동시에 꽂혀 있습니다. 하나는 회장 박태호의 칼, 하나는 그의 아내 오정란의 칼, 그리고 하나는 밖에서 들어온 외부인 클로이의 칼. 이 세 칼이 서로를 겨누면서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재벌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가 무서운 이유는 악인이 너무 입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마다의 상처가 있고 저마다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는 찰나가 오거든요. 그 순간이 가장 섬뜩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복수 게임의 핵심 플레이어들을 한 명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폭발하는지 끝까지 같이 가봅시다. 박태호는 이 드라마의 중심 악입니다. 아델그룹 회장이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보석 명가의 사위가 되고 장인의 유언장을 조작해 처가의 재산을 전부 가로챈 인물입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겠다는 야망 하나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정말 가차없이 제거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재에서 최윤아의 목을 조르고 손을 떼면서 내뱉은 말이 뭐냐면요. 쓰다 버릴 때는 버려지는 법도 배워야지.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그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 역으로 이 남자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오정란은 박태호의 아내이자 아델 갤러리의 관장입니다. 흔히 재벌 드라마에서 회장 부인이라고 하면 그냥 배경처럼 서 있잖아요. 이 드라마는 달라요. 오정란, 이 여자 자체가 욕망의 집합체입니다. 바닥 출신입니다. 대기업 안주인 자리까지 오직 욕망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에요. 주인 아가씨에게 독을 먹이고 주인 어른의 유언장을 훔쳐주면서 지금 자리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장부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2019년 은화무역 서이브 작품로. 그림 거래로 돈 세탁을 한 기록이에요. 태미바이오 사고를 덮으려 한 증거까지 들어있습니다. 오정란은 확신합니다. 이 장부 하나면 박태호 무릎 꿇릴 수 있어. 그래서 바로 지시합니다. 사본 만들어.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는 따로 숨겨. 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터뜨려. 남편의 약점을 쥔 아내가 그 약점을 무기로 남편을 겨누는 겁니다. 부부인데 서로 칼을 겨누고 있어요. 이 관계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살벌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인물이 이 드라마 전체의 핵심 엔진입니다. 공식 직함은 클로이리 글로벌 브랜드 컨설턴트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세련된 외국파 전문직 여성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복수를 위해 위험한 게임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본명은 백진주. 7년 전 친구 유나에게 배신당하고 그 배신이 벌어지던 날 아버지를 야수 같은 불길 속에서 잃었습니다. 순수했던 백진주는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클로이리로 다시 태어나 아델그룹에 입성합니다. 악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이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감정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심지어 자신을 도로에 세워 차가 돌진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직접 설계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 운전석 문을 잡고 핸들을 꺾어 차를 세우면서 최윤아에게 한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죽게 둘 수 없어요. 언니니까요. 이 한마디. 복수를 위해 모든 걸 버린 사람이 아직 언니를 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폭발적인 반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최윤아는 진주의 친구였습니다.
아델그룹의 팀장으로 진주를 없애고 그 모든 것을 차지한 인물이에요. 보석 디자이너라는 꿈도 첫사랑 민준도 진주에게 빼앗긴 것만 같았던 유나가 결국 박태호의 은밀한 제안에 진주를 배신했습니다. 진주의 죽음에 두려워하던 마음도 잠시 원하는 건 어떻게든 가져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나가 박태호에게 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목을 조이는 손이 풀리는 순간 이 여자는 깨닫습니다. 살려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걸. 그 순간부터 반격이 시작됩니다. 다니의 외사촌, 아델그룹 제1본부장입니다. 다니에겐 복수의 이유, 진주에겐 복수의 도구가 되는 인물입니다. 어릴 때는 사생아라는 시선을 받으며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는 후계 경쟁의 압박과 첫사랑 진주의 죽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혼자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민준아. 그리고 클로이의 목소리. 두 음성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민준은 확신합니다. 말도 안 돼. 살아있는 거야? 그는 바로 전화합니다. DNA 검사 하나 의뢰합니다. 조용히요. 클로이 정체 추적이 시작됩니다. 오정란의 아들, 아델그룹 제2본부장. 겉으로는 자유롭고 쿨한 성격이지만 그 자유로운 영혼은 욕망과 비밀의 틀 속에서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관심사는 오직 자신뿐인 마이웨이의 아이콘. 7년 전 민준의 연인이었던 진주를 잃고 나서야 그녀가 자신의 첫사랑이었음을 깨닫고 남몰래 그리워했습니다. 후계 경쟁 따위엔 관심 없는 척하지만 사실 그의 자유로운 영혼은 이 집안의 비밀과 욕망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인물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캐릭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석 감정사, 아델 바이오 부문 사장 김명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쌍둥이 언니 김명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자 김단희입니다. 복수의 시작은 김단희 자신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언니 김명희의 삶을 선택했어요. 과거 언니의 죽음을 목격한 후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니의 이름으로 기업 안에 들어와 박태호를 무너뜨릴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희의 조카이자 아델그룹 제1본부장 민주는 그녀에게 복수의 이유가 되고 글로벌 컨설턴트 클로이 백진주는 복수의 도구가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연결되는 순간 드라마의 복수 구도가 완성됩니다. 단희의 친구이자 비서. 단희를 위해선 온몸을 던지는 의리의 여자입니다. 단희가 유일하게 속내를 터놓는 친구이자 든든한 비서예요. 복수의 여정 중에 만난 제임스의 화려한 패션과 능청스러운 매력에 자꾸만 시선을 빼앗깁니다. 절대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외쳐보지만 반복되는 우연 속에 쌓여가는 건 동지애일까 사랑일까? 강한 부정은 곧 긍정이라는 사실을 본인만 모른 채 부정기에 빠져듭니다. 윤정의 남동생입니다. 요리로 마음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남자입니다. 준수한 외모와 세심한 성격을 지녔고 특기인 요리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남자예요. 첫사랑 단희에게는 따뜻한 동생, 민준에게는 듬직한 형이 되어줍니다. 반면 윤정과는 현실 남매 그 자체로 매번 티격태격. 하지만 누나 걱정에 곁을 맴도는 제임스를 경계하는 첫 번째입니다. 유명 한복 디자이너 이화채의 주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희를 돕는 베일에 쌓인 여인입니다. 3대째 가업을 잇는 한복 디자이너로 정재계 비밀이 모이는 이화채의 주인입니다. 예리한 해안과 카리스마로 처시라 무시당하던 단희의 진면목을 알아봅니다. 단희의 사연을 캐묻지 않고 묵묵히 손을 내밀며 때로는 든든한 정보원으로 때로는 따뜻한 어른으로 그녀를 돕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갈등 구조는 크게 3개의 충돌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박태호 vs 최유나 권력자와 버려진 자의 충돌. 둘째, 오정란 vs 박태호 부부이자 공범이자 적의 충돌. 셋째, 클로이 백진주 vs 세상 모두 혼자 싸우는 복수자의 전쟁. 이 세 축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드라마가 굴러갑니다. 서재. 박태호가 최유나의 목을 조릅니다.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박태호는 이미 직원 2명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처리 준비하라고. 최유나는 복도를 걷다가 직원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회장님 지시래. 처리 준비하라고. 그 순간 최유나의 얼굴이 굳습니다. 처리?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서재에서 박태호의 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을 때 최윤아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풀렸습니다. 차갑게 돌아서며 박태호가 말합니다. 쓰다 버릴 때는 버려지는 법도 배워야지. 이 말을 들은 순간 최윤아의 눈빛이 완전히 바뀝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분노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바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살려면 먼저 움직여야 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예전에 맡겨둔 거 아직 있죠? 그거 지금 필요해요. 최윤아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주인공이 위기를 넘기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은 이 드라마에서 권력의 방향이 처음으로 뒤집히는 지점입니다. 박태호가 버리려 했던 배가 도리어 그를 겨누는 무기가 되는 첫 번째 순간이에요. 오정란은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차 안에서 송근태에게 말합니다. 이거 터지면 끝이야. 박태호도, 아델가도. 송근태가 묻습니다. 정말 공개하시려고요? 오정란은 장부를 펼칩니다. 2019년 은화무역. 서희부 작품로. 이게 뭔지 알아? 그림 거래로 돈 세탁한 거야. 태미바이오 사고 덮으려고. 잠시 침묵. 그리고 이어집니다. 이 장부 하나면 박태호 무릎 꿇릴 수 있어. 그리고 바로 지시합니다. 사본 만들어.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는 따로 숨겨. 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터뜨려. 오정란의 협박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오정란이 처음부터 이 패를 쥐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오정란은 박태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라도 가지고 싶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태호의 아이를 가진 명희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했어요. 그 힘을 이 장부에서 찾은 겁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권력과 생존의 게임만 있어요. 이게 이 드라마의 가장 냉혹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클로이, 즉 백진주는 처음부터 이 게임의 설계자입니다. 그녀가 아델에 입성한 이유는 하나예요. 악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그런데 이 사람이 쓰는 방식이 보통이 아닙니다. 직접 도로 한가운데 서서 차가 돌진해오게 만듭니다. 최윤아가 운전하는 차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은 채 내리막을 향해 질주합니다. 브레이크가 안 돼. 차가 그대로 돌진합니다. 클로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클로이가 운전석 문을 잡고 핸들을 꺾습니다. 차가 멈춥니다. 숨을 헐떡이는 최윤아. 클로이가 말합니다. 이렇게 죽게 둘 수 없어요. 언니니까요. 폭탄 같은 한마디입니다. 언니. 이 단어 하나로 이 장면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수를 위해 이름도 버리고 자신도 버린 사람이 아직 그 언니를 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차량 한 대. 안에는 박태호. 역시 살아있었군. 더 큰 폭풍을 예고하며 장면이 끝납니다. 한편 박민주는 혼자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민준아. 그리고 클로이의 목소리. 두 음성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민주는 확신합니다. 말도 안 돼. 살아있는 거야? 그는 바로 전화합니다. DNA 검사 하나 의뢰합니다. 조용히요. 클로이 정체 추적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복수의 구도가 처음으로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클로이는 완벽하게 숨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추적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그 결론이 복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 드라마의 다음 핵심 축이 됩니다. 한편 김단희는 뜯어낸 장부 조각을 확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이 묻습니다. 비자금 같아요? 단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해요. 서희부 작품로. 이 그림. 존재하지 않아요. 정유정이 놀랍니다. 그럼. 단희가 말합니다. 가짜 거래예요. 돈 세탁용.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2019년이면 태미바이오 사고 직후예요. 두 사람의 표정이 굳습니다. 이거 박태호 회장 작품이에요. 아델 내부 균열이 시작됩니다. 단희가 이 장부를 쥔 순간부터 박태호를 향한 포위망이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드라마의 관계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순하게 선악구도로 가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힘은 모든 관계가 배신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백진주와 최유나, 이 둘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진주를 배신했습니다. 박태호의 은밀한 제안에 응해서요. 진주의 꿈도, 진주의 사랑도, 진주의 자리도 전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진주는 클로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차가 달려오는 순간 클로이는 유나를 살립니다. 이렇게 죽게 둘 수 없어요. 언니니까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복수자가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살린 거예요. 왜냐면 유나는 복수의 도구가 아직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 그 한마디에 아직 친구로서의 감정이 남아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 모호함이 이 드라마를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인간 드라마로 만드는 지점입니다. 박태호는 오정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정란도 그걸 압니다. 근데 오정란이 박태호와 함께한 이유가 있어요. 주인 아가씨에게 독을 먹이고 유언장을 훔쳐주면서 지금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미 공범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를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면 자신도 끝나니까요. 근데 지금 오정란은 장부를 쥐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오정란이 처음으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패를 쥐었다는 거예요. 공범 관계가 깨지는 순간 이 결혼은 전쟁이 됩니다. 그 전쟁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진주를 사랑했습니다. 진주를 잃고 나서 삶의 의미조차 잃었어요. 그 무엇에도 마음을 주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클로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목소리. 민주나. 이게 진주의 목소리랑 똑같습니다. 민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기가 두렵습니다. 살아있다면 왜 숨었는가? 살아있다면 왜 다른 이름으로 돌아왔는가? 그 질문의 답이 민준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 때 민준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오정란과 최유나는 겉으로는 갈등 관계입니다. 오정란은 태호의 아이를 가진 명희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두렵습니다. 최유나는 이미 박태호에게 버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사실 같은 처지입니다. 박태호의 야망 앞에서 수단이 된 여자들이에요. 이 둘이 연대할 가능성. 그게 이 드라마에 숨겨진 폭탄 중 하나입니다. 단이는 언니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언니의 죽음의 시작에 박태호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단이의 조카입니다. 즉, 민주는 단이에게 복수의 이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복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민준이 클로이의 정체를 밝혀내려는 순간 이 복수구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단이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합니다. 이 긴장이 드라마를 계속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게 이 드라마의 첫 번째 폭탄입니다. 클로이라는 세련된 외국파 컨설턴트가 사실은 7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백진주라는 것. 이걸 드라마가 초반의 관객에게는 알려줍니다. 그런데 극중 인물들은 모릅니다. 이 정보의 불균형이 엄청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클로이가 진주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클로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든 장면이 다르게 읽혀요. 이 사람은 지금 뭘 노리고 저 말을 하는 건지, 저 행동이 복수 계획의 어떤 부분인지를 계속 읽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드라마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 폭탄입니다. 아델 바이오 부문 사장 김명희. 이 사람이 실제로는 쌍둥이 동생 김단이라는 것. 언니가 죽었고 동생이 언니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죽이고 언니의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이유 하나가 복수입니다. 이 사람이 분석하는 장부 모으는 증거 연결하는 점들이 전부 복수를 위한 포위망입니다. 그리고 이 포위망이 점점 박태호를 향해 좁혀지고 있어요. 오정란은 장부를 손에 넣고 사본을 만들어 숨겼습니다. 단이는 그 장부 조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태호는 이 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증거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이 폭발 직전의 균형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가 이 드라마 후반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차가 도로로 돌진할 때 멀리서 지켜보는 차량. 안에 박태호가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최유나를 살리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역시 살아있었군.
이 말은 박태호가 클로이의 정체를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복수자는 완벽하게 숨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타깃이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드라마에서 가장 섬뜩한 반전입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는 줄 알았는데 먹잇감이 이미 사냥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드라마의 연출 방식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붉은 진주는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장면들을 교차 편집하는 방식을 즐겼습니다. 예를 들면 박태호가 서재에서 유나의 목을 조르는 바로 그 순간 오정란은 차 안에서 송금태에게 장부를 펼쳐 보이고 있어요. 단이는 사무실에서 장부 조각을 분석하고 있고 민주는 녹음 파일을 듣고 있고 이게 동시에 진행됩니다. 같은 시각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를 모르는 채로 같은 판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인물들. 이 교차 편집이 드라마를 마치 체스판 같이 만들어요. 어느 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 시청자가 계속 긴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사도 특별합니다. 이 드라마의 대사는 길지 않습니다. 쓰다 버릴 때는 버려지는 법도 배워야지. 이렇게 죽게 둘 수 없어요. 언니니까요. 역시 살아있었군. 이 세 마디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마디가 캐릭터 전체를 담습니다. 설명 없이 감정이 전달됩니다. 이게 잘 쓰인 드라마 대사의 힘입니다. 붉은 진주라는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진주는 보통 순수함, 고귀함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붉은 진주는요. 상처 속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움입니다. 조개가 상처를 받아서 그 안에 무언가를 감싸 안으면서 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드라마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백진주는 배신과 상실 속에서 클로이로 다시 태어났고, 김단희는 언니의 죽음 속에서 복수자가 됐고, 오정란은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권력자가 됐어요. 이 사람들 모두 상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이 드라마가 단순한 재벌 복수극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단순히 나쁜 사람을 응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서도 논리가 보이고 복수자에게서도 비극이 보입니다. 그 복잡함이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 드라마에서 결정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클로이가 최유나를 살렸을 때 그 이유가 복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인지 아직 언니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어서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모호함이 클로이라는 캐릭터를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복수를 위해 모든 걸 버렸다고 했지만 그 안에 아직 인간적인 무언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 드라마 후반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미지수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드라마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준의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클로이가 진주임을 확인하는 순간 민준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복수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 둘째, 오정란의 장부가 언제 어떻게 터질 것인가? 오정란은 박태호를 무릎 꿇히기 위해 장부를 쥐었습니다. 하지만 박태호가 먼저 움직인다면 오정란이 먼저 당할 수도 있어요. 셋째, 박태호는 클로이의 정체를 언제 확신하게 되는가? 이미 의심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확신하는 순간 박태호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가 이 드라마 후반의 가장 큰 폭발점입니다. 넷째, 최유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박태호에게 버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클로이에게 살았습니다. 이 여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 판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째, 박현준의 자유로운 영혼은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가? 지금은 욕심 없는 척하고 있지만 이 집안의 비밀이 쌓일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현준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드라마는 복수극처럼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복수가 끝난 자리에 뭐가 남느냐입니다. 클로이는 복수를 위해 자신을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자신 안에 아직 백진주가 살아있습니다. 그 진주가 언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가? 그리고 그 순간 이 모든 게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과연 붉은 진주는 끝까지 붉을 수 있을까요? 다음 화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 리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